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NU 뉴스입니다. 이번 연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랐는데요. 이에 따라 전국에선 인건비를 감축하고자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상황은 어떤지 이송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16.4% 인상된 것이며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의 2배를 넘는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40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 135만 원 수준에서 월 157만 원으로 22만 원 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중산층과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의 소비를 이끌어내 경제를 살리고자 한 겁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기대와 달리 오른 임금으로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은 근로자를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최저 시급이 오르기 때문에 이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느꼈는데 줄이는 것이 어떠냐고 이제 제의가 들어왔어요. 좀 많이 아쉬워서 올해는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겪은 문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과 자영업체의 피해로부터 발생했습니다. 고용주들은 근로자를 줄이거나 적자 때문에 폐업하는 상황입니다. 종업원 5명 이상인 진주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진주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76.3%가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다 답했습니다. 대응책으론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36.6%로 가장 많았고 연장근로 축소, 각종 수당 및 복지 혜택 축소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단 최저임금이 오른 것 자체는 일단 국가적 흐름도 있고 세계적 추이를 맞춰가려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뭐 방안을 마련하겠다 일단 아니잖아요. 방안을 마련해놓고 올렸어야지.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럼 내가 받는 건 뭐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정부에서 실시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진주에서도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들에게 인상분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등의 까다로운 지원 요건으로 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피해를 겪는 지금, 마련된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GNU 뉴스 이송은입니다. 우리 대학 차세대 정보 시스템에는 성적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학생용 성적 상세 조회란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시스템이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 학생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송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적 확인 날짜였던 지난달 27일, A양은 떨리는 마음으로 본인의 성적을 확인했습니다. 성적 확인 후 본인의 점수에 의문을 가진 A양은 학생용 성적 상세 조회란을 눌러봤지만 보이는 건 빈 화면뿐 상세한 성적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 교수에게 성적 정정 메일을 보냈지만 학생 입장에선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성적 조회할 때 출결이나 과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성적 조회랑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어가지고 당황해서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는데 처음이어서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불편했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차세대 정보 시스템을 통해 성적을 조회합니다. 성적 관리 배너를 누르면 학생용 성적과 더불어 성적 상세 조회란이 함께 뜹니다. 이는 학생들이 성적을 조회할 때 해당 과목의 점수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련된 기능입니다. 과목에 따라 성적 상세 조회란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빈 화면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적 상세 조회 시스템이 처음 시행된 2016학년도 2학기에는 3,000여 건의 개설 강좌 중 97건, 2017학년도에는 계절학기 제외 개설 강좌 6,000여 건 중 251건이 성적 상세 조회 시스템에 기재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기재된 문건 중에서도 강좌의 개수가 아닌 중간고사 점수, 출결 과제 점수 등 상세 성적 항목별로 집계되기 때문에 총 몇 개의 강좌가 기재됐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상세조회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성적 상세조회란을 통해 상세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약 83%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약 87%가 제공받지 못해 불편함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불편함으로는 성적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없었다 약 70%,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야 했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은 개선이 어떻게 됐으면 하는지에 대해 교수들은 학생들이 성적을 인정할 수 있게 시험 결과를 상세히 입력해줬으면 좋겠다. 시험을 위해 학생들은 밤낮 없이 공부하는데 그 노력의 결과를 잘 알려주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동아대학교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성적조회란의 모든 과목의 성적 상세 내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아대 학사지원과에서는 시스템을 시행한 후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용 성적 상세조회 시스템도 비슷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교원의 재량이라는 명분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학사지원과에서는 학생들이 현재 시스템에 대해 계속 불만을 드러낼 경우 바꿀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 상황이 해당 시스템을 시행한 지 비교적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성적 전면 공개로 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학생용 성적 상세조회란은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만큼 학교는 해당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NU 뉴스 정송화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징 중 하나가 뚜렷한 사계절이죠. 아름다운 사계절 속 민주주의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기자들의 전공 정치외교학과 편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시문의 시 그날이 오면을 배경으로 한 노래입니다. 이 시는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기자들의 전공에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를 계절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봄의 얘기입니다. 온 세상이 아름다운 꽃으로 뒤덮이는 봄날에 민주주의도 꽃을 피웠는데요. 바로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로 인해 일어난 항쟁입니다.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이 독재를 위해 부정선거를 저질렀었죠. 국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여러 지역에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4월 11일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고 김주열 열사의 시신 때문에 시위는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전국으로 번진 시위의 불길에 결국 이승만 전 대통령은 4월 26일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다음은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름엔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국민들의 열정도 뜨거웠던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1987도 6월 민주항쟁을 배경으로 했는데요.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권의 군사독재에 대항하고 직접 선거를 목표로 했습니다. 여기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사망 사건이 더해지며 6월 10일 이후 전국적 시위가 발생했죠. 그리고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이뤄졌습니다. 쓸쓸한 바람이 부는 가을엔 부마항쟁이 일어났습니다. 부마항쟁이란 1979년 10월에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반대해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인데요. 특히 이 시위는 부산대 학생들이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시위를 시작한 우리 또래 학생들의 용기가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요. 커지는 시위에 정부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이를 무차별 진압했습니다. 시위는 단기간에 진압됐지만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의 권총으로 죽음을 맞으며 유신 정권은 막을 내렸습니다. 2016년 눈 내리는 추운 겨울,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광화문인데요. 이곳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일어났죠. 최순실의 태블릿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공개됐는데요.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이 우리나라를 쥐고 흔들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건국 이후 최대 인파인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인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시위로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죠. 그날의 촛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명예혁명을 성공시킨 역사를 세웠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많은 국민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도 그 선물을 잘 간직하고 미래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전공 정치외교학과 편이었습니다. 매년 새해가 다가오면 올해는 어떤 해가 될지 궁금해지곤 하죠. 올해는 황금개의 해인 무술년인데요. 이번 창작과 문화에선 GBS 마스코트 봉순이가 무술년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해 편의점, 마트 등에서 강아지 아이템을 본 적 있니? 유통업계에 따르면 생활용품이나 화장품, 패션 의류 등의 강아지를 접목하는 신년 마케팅이 흥행하고 있다고 해. 이렇게 최근 우리 주변에서 강아지 아이템을 쉽게 볼 수 있듯이 올해는 황금개의 해인 무술년이야. 그렇다면 무술년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을까? 매해를 지칭하는 명칭은 육식갑자에 의해 정해져. 육식갑자는 식간과 12지를 결합해 만든 60개의 간지로 올해는 식간의 5번째 무와 12지의 11번째 술이 더해져 무술년이 됐어. 무술년의 무는 황금색 큰 흑산을 의미하고 술은 12간지 동물 중 개를 나타내. 따라서 2018년을 황금개의 해라고 부르게 된 거지. 무술년은 1958년을 마지막으로 60년 만에 돌아왔어. 그렇다면 이전의 무술년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니? 지금까지 무술년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어. 그중 하나는 1418년 세종대왕이 즉위한 일이야. 우리에게 성군으로 잘 알려진 세종대왕은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업적을 이루어냈지. 그 중에서도 훈민정음의 창제는 세종대왕의 여러 업적 중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고 있어. 이외에도 698년 무술년에는 발해가 건국됐고 1598년에는 임진왜란이 종결되기도 했지. 올 한 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 역사에 기록될지 벌써 기대돼. 34번째 무술년도 좋은 일들로 역사에 기록되면 좋겠지? 한 가지 더. 올해는 황금개의 해인 만큼 개에 대해 알아볼까? 예로부터 개는 인간과 가장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 동물로 여겨졌어. 개의 특징 중 하나는 후각과 청각이 예민하다는 거야. 따라서 개그림은 새의 대문에 붙여 잡기를 막고 복을 부르는 역할을 한다고 해.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주인의 충성심을 가지고 그 밖에 낯선 사람에게는 적대심, 경계심을 갖는다는 거야. 특히 설화에 나타나는 개는 주인을 위해 희생적인 행동을 하기도 해. 사람은 개를 배신해도 개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는 충성과 의리를 갖춘 동물이야. 개는 한 번 맺은 관계를 끝까지 이어나간다는 거 알고 있니? 황금개의 해인 무술년에는 좋은 인연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뜻깊은 해가 되길 바랄게. 2018년 무술년은 꽃길만 걷게.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는 이번 달 10일 대학본부 5층 개척홀에서 2017년 정년 및 명예퇴직 교직원에 대한 훈장 전수 및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와 경상대학교 발전후원회는 이번 달 18일 진주시 파문동 아시아레이크 사이드호텔 골드홀에서 경상대학교 발전후원회 신년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김정혜 교수가 최근 제4대 한국교류분석 상담학회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될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